안녕하세요. 미국이신 훌륭하다 미유대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멘탈도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래 주식하셨거나 좀 이런 것을 많이 보신 분들은 오늘이 줍줍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줍줍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이게 지금 선물지수인데요. S&P 500의 선물지수인데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예상했던 여기는 빠지지 말자 했던 선이 지금 이 부근이거든요. 지금 선물지수는 지금 이 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원래 주식하실 때는 다들 선물지수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저 선물지수를 보는데, 보면은 지금 그래도 여기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장이 올라갈 여력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요하게 기다리고 있던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 오늘 파월 발언 이후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연 1.381%에서 1.357%로 떨어지고, 그리고 증시는 상승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려면요, 마켓 와치 가셔갖고 여기 옆에 레이트 누르시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연준이 오늘 인플레이션은 괜찮다라고 했고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또 했고요. 그리고 장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좋다고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에 금리가 오르면 주식을 다 팔아야 되냐라고 여쭤보신 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오르면 증시는 주춤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춤하긴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주춤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경기가 좋다고 하면은 최고조에 올라있을 때 증시가요, 그때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가 오르는 건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말이 맞는 거겠죠.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준도 아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말도 같이 했어요. 경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올라온 건 아니다. 정책적으로 계속 인내심을 가질 것이고 많은 경고, 신호들을 발생했을 때 움직일 것이다. 정책의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 라고 했어요.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금리를 올리거나 채권 매입을 중단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같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도 했어요. 고용 상태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고용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금리를 올리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물 경제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굉장히 정말 더 힘들어지겠죠, 사람들이. 우선 이번 연도에는 올리지 않는다고 말도 했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적으로는요. 근데 아시다시피 상황적으로 올려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절대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래도 증시시장을 많이 올리는데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많이 빠졌네요. 진짜 거의 58,000까지 갔던 게 약 45,000, 44,900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많이 빠졌네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과잉이다 라는 말 했죠. 그리고 옐런도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는 미국의 철강 제품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지금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 철회해야 한다는 이야기 있었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극장을 10%를 제한하면서 오픈을 할 거다라는 말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닉셀 하신 분들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런 때 패닉셀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실망매도가 나오면 과매도권으로 진입하는데, 실망하는 사이에 패닉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매도권으로 가면 또 패닉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패닉셀 하신 분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잘 버티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보시면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선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선을 중요시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밑으로 더 빠지면 지금 증시 상황이 안 좋다, 차트가 안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선까지 왔습니다라는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장외에서 약간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감가에서 좀 빠진 상태인데, 마감은 그래도 한 387불 50전에 했는데 지금 주가가 한 386불 70전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켜줬으면 했던 손이 386불이었잖아요. 여기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니까 실망 매물 나오고, 그리고 또 실망하니까 저 끝에까지 갔다가 그래도 파월 의장의 의견으로 해서 쭉 올라와 준 상태예요. 지금 386불 위로 안착을 해 놓은 상태인데, 내일은 장 시작을 저는 한 387불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선 밑으로 내려가서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오늘 시가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선에 맞고 올라오는 상태에서 오늘의 시가만 위로만 올라서줘라 라고 좀 올라서줬으면 했었는데, 그래 다행히 올라서주면서 좀 더 상승 추이도 하고 지금 약간 횡보 겸 살짝 하락인데, 그래도 이 부분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하지만 약간의 저 386불까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많이 빠져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아시다시피 지금이라도 팔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멘탈선을 꽉 채우게 되면은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멘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승 추이를 완벽하게 한 건 아니니까요. 계속 지켜봐야 되고, 스파이가 저 밑으로 380불 밑으로 내려가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래까지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지금 갖고 계시는 주식들은 그래도 버티시면 좋은 날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진 상태고 아직 그림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서 줬으면 하는 선이 이 정도, 약 한 323불, 한 60전 324불 정도 해서 위로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차트로 보면은 기술적 반등이에요. 뭐 다른 스파이도 역시나 아직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거는 거의 진짜 기술적 반등을 해줬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확실히 좋진 않네요. 스파이에 비해서는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포커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거나 바이든이 되면 정책적으로는 기술주들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옛날에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인해서 증시가 좀 불안함을 얻었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악재거리가 이야기를 앞에 나오게 된다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악재거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시간표가 또 와요. 전에 말씀드린, 처음에는 에너지주가 반응을 하다가 뭐 헬스케어주로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틸라이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주도주가 바뀌듯이, 앞에 이미 말이 나왔던 거였는데 반응하는 순서가 있듯이 그것도 역시나 약간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정책적인 면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그렇다고서 나스닥주가 폭락할 건 아니니까 그럴 것까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반응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주도주는 또 돌아오고 현금 흐름은 다시 돌아오니까, 우선은 기술주는 이런 상황이니 갖고 있는 거에서 멘탈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여기 딱 맞았네요.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곳이에요. 멘탈선. 네, 오늘 118불 39전 네, 도착을 했네요. 저는 우선은 애플은 120불 밑으로는 내려가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잘 내려왔지만 그래 잘 올라가 줘가지고 아직은 안정권에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줍줍하기도 딱 좋은 시점이에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사잖아요. 그래서 좀 올랐을 때 안정되면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그 부분보다는요, 하락할 때 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락하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따져보면은 떨어질 때 사서 10불에 샀는데 기술적 반등인데 이제 상승하나 보다 해갖고 16불, 17불 때 사고 만약에 거기서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18불에 산 거보다는 10불에 산 게 좀 하락률이 적겠죠. 그래서 좀 주식을 하실 때는 떨어질 때는 좀 강심장을 갖고 떨어지는 거를 잡는 것도 주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사는 거는 보통 대부분은 기술적 반등에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를 더 하고, 그리고 저점, 원래 살려고 했지만 그래도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못 샀던 그 부분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 기술적 반등에 사신 분들은 조금 더 멘탈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강심장을 두고 떨어질 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뭔가 악재거리나 증시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떨어지는 칼락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요. 회사에 문제가 없고 잠시 동안의 조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멘탈선만 아신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주우셔도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또 반복적이지만 주가가 하는 건 하늘이 하는 거예요. 주가의 움직임. 그 이하 떨어지는 거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는 주셔야 된다라고 했던 곳에서는 좀 과감하게 주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딱 떨어지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 전에 제 영상을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외쳤던 그 멘탈선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외쳤던 게 3,100불, 3,150불, 그 다음 3,200불. 보통 이 부분에서 움직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위로 올라가준 게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 같고요. 한 3,200불이요. 그래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이 채널이라고 하는데 계속 여기서 움직였다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반응을 하려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기옥을 모은다고 하죠. 근데 이 선을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온 상태니까요. 아직은 뭐 긍정적인 신호이고 더 내려갈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방어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120불 위로 올라가져 갖고 그냥 횡보하고 쭉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역시 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였던 거예요. 255불 부근.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만약에 페이스북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고요. 아래를 꽁꽁 찍어준다고 하면은 여기만 지켜주면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게 맞겠죠. 여기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셉니다. 254불 96전 자리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SR입니다. CRSR. 여기서 터지는 줄 알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가나? 터질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역시나 장이 안 좋으니까 뺐는데 제가 말씀드린 채널 안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무너진 차트가 다시 좋아서 으쌰으쌰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하지만 우선은 CRSR은 38불, 39불 위로는 올라가다 정책해줘야 그래도 발산할 여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시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37불 50점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 밑에까지 모든 종목들이 오늘의 저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중간이라도 빼게 되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멘탈 잡으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제가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전에 꽤 오래됐죠. 테슬라 612불, 14불 부근까지 갈 것 같다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놈 때문에 갔나? 뭐 여튼 하여튼 진짜 갔네요. 와 진짜 저도 다른 분들도 다 기억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디코방 보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갔네요. 와 놀랍다.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고요.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빠진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줍줍 하셨다면은 굉장히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올려줘가지고 지금 장외에서 717불 정도 올라간 상태인데요. 그리고 오늘 여기가 갭다운이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 다 메꿨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700불
까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고 차라리 횡보해서 조금씩 올라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보면은 실망 매물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는 느낌은 아직 들거든요.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 아니, 살얼음판은 너무 오바고 약간 불안하다. 하지만 크게 문제가 생길 건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그래 최소한 한 710불까지 700불까지는 보지만 그래 710불에서 계속 더 꽁꽁 시간만 보내준다면은, 그리고 모든 증시가 살아난다고 하면 빠르게 800불까지 올라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 추이를 한 건 아니니까 계속 멘탈 잡으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뭐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같이 멘탈 잡고 응원해 주면서 패닉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떨어질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손절 매도하실 때 100만 번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멘탈 같이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부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